화면에 떠있는 메시지. 오늘 밤 우리 집으로 와. 남편은 출장 중이야. 발신자는 내 가장 가까운 친구 민준이었다. 너 같은 놈은 가족도 지킬 자격 없어. 아내가 나중에 던진 그 말은 내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 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아니, 소리가 아니라 침묵이었다. 아내, 수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나를 노려보았다. 이제 그만해. 내가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논리적이었다. 마치 비즈니스 미팅에서 거래를 종료하는 듯 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다. 아니, 꿇은 게 아니라 무너졌다. 10년 결혼 생활, 2아이, 안정된 직장, 모든 게 한순간에 먼지가 됐다. 하지만 나는 소리 지르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 한마디가 내 입에서 나왔다. 왜 그랬을까? 분노가 너무 커서, 오히려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호텔로 갔다. 수지는 민준과 함께 집에 남았다. 다음 날 이혼 서류가 도착했다. 그녀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 재산 분할은 공평하게. 아이들은 내가 키울게. 그녀의 메시지였다. 공평. 웃기지도 않았다. 나는 회사에서 해고됐다. 민준이 상사에게 내 험담을 퍼뜨린 탓이었다. 그놈은 무능해. 프로젝트 망쳤어. 민준의 말이었다. 나는 살아남아야 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다. 참아. 아직 때가 아니야. 이 직장을 잃은 후 나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낮에는 커피를 내리고 밤에는 수진과 민준의 SNS를 지켜봤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여행 사진, 웃는 얼굴. 나의 고통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왜 나일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수지는 항상 야심차고 민준은 영리했다. 그들은 나를 징검다리로 이용한 거였다. 나의 안정된 삶을 밟고 올라간 거지?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가 변했다. 처음에는 그냥 아팠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하지만 점점 그 고통이 나를 깨우쳤다. 임시로 참는 거야? 복수를 위해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책을 읽었다. 심리학 서적, 법률책.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었다. 나는 수진의 일상을 관찰했다. 그녀는 이제 민준의 회사에서 일했다. 승진했다. 아이들은 그녀와 함께 살았다. 나는 주말에만 볼 수 있었다. 아빠, 왜 엄마랑 안 살아? 큰아이가 물었다. 나는 웃었다. 곧 알게 될 거야. 첫 번째 단계는 정보 수집이었다. 나는 민준의 약점을 찾았다. 그는 회계 부정에 연루됐었다. 과거 기록을 파헤쳤다. 익명으로 회사에 제보할까? 아니, 너무 일찍이었다. 기다렸다. 수진의 취미를 이용했다. 그녀는 요가 수업을 좋아했다. 나는 그 수업에 등록했다. 멀리서 지켜봤다. 그녀의 웃음, 움직임. 저 여자가 나를 버렸어. 내 마음속 목소리가 속삭였다. 하지만 나는 인사했다. 오랜만이네. 그녀는 놀랐다. 너 여기 왜 왔어? 운동하러.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 만남이 시작이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민준과 수진의 관계에 균열을 만들기 위해. 민준은 똑똑했다. 그는 나를 의심했다. 너 무슨 꿍꿍이야?
한 번은 전화로 물었다. 나는 웃었다. 아무것도. 그냥 살아가고 있어. 하지만 내 머릿속은 달랐다. 내가 나를 파괴했듯 내가 너를 파괴할 거야. 밤마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았다. 이게 맞아?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아 자책했다. 하지만 그 자책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수진과의 대화가 잦아졌다. 그녀는 나를 동정했다. 너도 이제 새 출발해. 하지만 그 말 뒤에 숨긴 비웃음이 느껴졌다. 나는 그걸 이용했다. 민준이랑 행복해? 물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그럼,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민준은 질투심이 강했다. 나는 그걸 알았다. 수진에게 민준의 과거 연인을 언급했다. 그 여자 아직 연락하나 봐.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씨앗을 심었다. 그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수진이 민준과 다퉜다. SNS에 암시적인 글을 올렸다. 신뢰가 깨지면 끝이야. 나는 속으로 웃었다. 하지만 동시에 내 가슴이 아팠다. 이게 복수야? 아니면 나 자신을 파괴하는 거? 의심이 들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민준의 회사에 익명 제보를 했다. 회계 부정 증거. 그는 조사받았다. 스트레스가 쌓였다. 나는 아이들을 만났다. 엄마 아빠가 왜 싸워? 아이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수진에게 말했다. 아이들 때문에라도 잘 지내.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가짜 눈물일까? 모르겠지만 그게 나를 흔들었다. 정말 그녀를 사랑했었나? 과거가 떠올랐다. 결혼식 날, 그녀의 미소. 하지만 이제 그 미소는 독이었다. 복수는 계속됐다. 민준이 나를 찾아왔다. 너 짓이야. 그는 화를 냈다. 나는 부정했다. 무슨 소리야? 하지만 내 눈빛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똑똑했지만 공포를 느꼈다. 좋아. 이제 내 차례야. 내 마음속 목소리가 커졌다. 민준의 조사가 깊어지면서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카페에서 일하며 그의 출퇴근을 관찰했다. 왜 이렇게까지? 내 안에서 목소리가 물었다. 내가 잃은 걸 생각해. 가족, 직장, 존엄, 그 목소리가 나를 다잡았다. 수지는 불안해졌다. 나에게 연락했다. 민준이 이상해. 내가 한 짓이야.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모르겠어. 왜 나한테 물어? 그녀의 목소리에 떨림이 느껴졌다. 처음으로 그녀가 약해 보였다. 이게 만족스러워. 나는 스스로 물었다. 하지만 만족은 없었다. 오히려 공허가 커졌다. 밤에 나는 꿈을 꿨다. 수진과 민준이 웃는 꿈. 깨어나서 나는 주먹을 쥐었다. 멈추면 안 돼. 그들이 내 인생을 망쳤어. 자책과 분노가 뒤섞였다. 다음 계획은 더 대담했다. 나는 민준의 약점을 더 파헤쳤다. 그는 과거에 마약 관련 루머가 있었다. 증거를 모았다. 익명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그 전에 수진에게 힌트를 줬다. 민준의 과거 알아. 그녀는 동요했다. 그만해.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을 핑계로 삼는 그녀가 역겨웠다. 아이들은 내가 빼앗았어. 내 마음이 소리쳤다. 민준은 체포되지 않았다. 하지만 소문이 퍼졌다. 회사에서 잘렸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너야. 증거 있어. 그의 눈에 광기가 보였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증거. 내가 한 짓이 돌아온 거지. 그는 주먹을 휘둘렀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맞았다. 피가 흘렀다. 이 고통이 내 복수의 일부야. 나는 생각했다. 그 폭력으로 민주는 더 깊이 빠졌다. 수지는 그를 버렸다. 너 같은 놈과 못 살아. 이 그녀가 말했다. 이제 그녀가 나에게 왔다. 도와줘. 민준이 미쳤어. 나는 웃었다. 속으로. 어떻게 도와? 그녀는 울었다. 진짜 울음이었다. 이게 내가 원한 거야? 내 아내 목소리가 물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안아주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약점을 이용했다. 수지는 재정적으로 어려워졌다. 나는 그녀에게 돈을 제안했다. 아이들 위해. 하지만 조건을 붙였다. 민준의 모든 걸 알려줘. 그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받아들였다. 이제 그녀가 내 소나기에 만족감이 스쳤다. 하지만 동시에 구역질이 났다. 너도 그들처럼 돼가고 있어. 자책했다. 아이들을 만날 때 내 마음이 아팠다. 아빠, 엄마 슬퍼. 아이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게 다 그들 탓이야. 하지만 의심이 들었다. 정말. 아니면 내 탓. 밤에 나는 술을 마셨다. 취해서 수진에게 전화했다. 왜 그랬어? 그녀는 대답했다. 너가 약했으니까. 그 말이 나를 더 자극했다. 복수는 가속됐다. 민준의 마약 루머를 더 퍼뜨렸다. 그는 사회적으로 매장됐다. 친구들, 가족이 등을 돌렸다. 그는 나에게 애원했다. 그만해. 미안해. 하지만 나는 말했다. 늦었어. 그의 눈에 절망이 보였다. 이게 내가 느꼈던 거야. 나는 생각했다. 수지는 이제 홀로 서야 했다. 그녀의 직장도 흔들렸다. 내가 그녀의 상사에게 익명으로 그녀의 불륜을 알렸다. 그녀는 승진을 잃었다. 너 짓이야. 그녀가 소리쳤다. 나는 부정하지 않았다. 내가 시작했어. 내 마음속 충돌이 커졌다. 이제 그만둘까? 하지만 아니었다. 끝까지 가야 해. 밤마다 나는 과거를 회상했다. 행복했던 날들. 하지만 그게 이제 독이 됐다. 그들은 나를 파괴했어. 나도 그들을 파괴할 거야. 민준의 몰락이 가시화됐다. 그는 거리로 나앉았다. 직장, 돈, 명예 다 잃었다. 나는 그를 만났다. 우연처럼. 어떻게 지내? 물었다. 그는 나를 노려봤다. 내가 다 망쳤어. 그의 목소리는 약했다. 좋아. 이제 내가 느껴봐. 하지만 그의 모습이 나를 흔들었다. 이 사람이 내 친구였어. 과거가 떠올랐다. 수지는 더 절박해졌다. 그녀는 나에게 왔다. 아이들 돌려줄게. 제발 도와.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내가 왜? 그녀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실수였어.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미안. 그게 다야. 분노가 솟았다. 하지만 동시에 연민이 스쳤다. 멈춰. 이게 너무 멀리 갔어. 내 아내 목소리가 경고했다.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수진의 비밀을 폭로했다. 그녀의 과거 불륜, 다른 남자들. 익명 블로그에 올렸다. 소문이 퍼졌다.
그녀의 사회생활이 무너졌다. 친구들이 떠났다. 너 미쳤어. 그녀가 전화로 소리쳤다. 나는 대답했다. 내가 나를 미치게 했어? 아이들이 피해를 입었다. 학교에서 왕따 당했다. 아빠, 친구들이 엄마 나쁘대 아이가 울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이게 내 복수야? 아이들을 희생시켜 자책이 밀려왔다. 밤에 나는 울었다. 오랜만에. 왜 이렇게 됐지? 내가 괴물이 됐어. 하지만 그 울음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먼저 시작했어. 민주는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들었다. 그는 살아났다. 하지만 정신이 무너졌다. 나는 방문했다. 왜 왔어? 그는 물었다. 보러 나는 말했다. 그의 눈에 공포가 보였다. 이게 만족이야? 물었다. 아니었다. 오히려 공허했다. 수지는 이제 나를 피했다. 하지만 나는 쫓았다. 그녀의 일상에 개입했다. 그녀의 새 직장에 압력을 넣었다. 그녀는 다시 실직했다. 제발 그만해. 그녀가 애원했다. 나는 말했다. 내가 그만했을 때 나도 그만할게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끝났다. 내 마음속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이 복수가 나를 파괴하고 있어. 매일 거울을 보며 물었다. 너 누구야? 과거의 내가 사라졌다. 대신 차가운 계산기가 됐다. 하지만 멈추면 그들이 이겨. 그 생각이 나를 붙잡았다. 아이들을 데리고 살게 됐다. 법원이 결정했다. 수진의 불안정함 때문이었다. 아이들이 물었다. 엄마 어디 갔어? 나는 대답했다. 멀리. 하지만 내 마음은 찢어졌다. 이게 승리야? 아니면 패배? 민주는 재활원에 갔다. 나는 그를 지켜봤다. 그의 몰락이 내 손에 의한 거라니. 자랑스러워. 아니. 오히려 죄책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이 복수를 더 세밀하게 만들었다. 수진의 마지막 연락. 너도 행복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혔다. 정말 나는 생각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이게 끝이 아니야. 더 가야 해. 수진의 몰락이 깊어졌다. 그녀는 거리로 나왔다. 돈이 없어졌다. 나는 그녀를 만났다. 도와줄까? 물었다. 그녀는 나를 노려봤다. 내가 왜? 자비로. 거짓말이었다. 나는 그녀를 더 낮은 곳으로 밀어넣기 위해. 그녀는 받아들였다. 작은 도움. 하지만 그 안에 함정이 있었다. 나는 그녀의 행동을 기록했다. 그녀의 약점. 이게 내 수준이야. 내 마음이 비웃었다. 하지만 동시에 너도 떨어지고 있어. 경고가 들렸다. 민주는 재활원에서 나왔다. 그는 변했다. 약해졌다. 나를 찾아왔다. 용서해줄래? 물었다. 나는 웃었다. 용서. 그게 뭐지?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좋아. 이제 내가 느껴봤. 하지만 그의 절망이 나를 아프게 했다. 친구였던 사람을 이렇게. 아이들이 안정됐다. 하지만 내 마음은 불안했다. 아빠, 왜 슬퍼? 아이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계획을 계속했다. 수진의 새 인생을 방해했다. 그녀의 구직을 막았다. 그녀는 절망했다. 죽고 싶어.
그녀가 말했다. 그 말이 나를 흔들었다. 이게 너무 갔어, 자책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민준의 가족에게 접근했다. 그의 부모에게 진실을 알렸다. 그들은 그를 버렸다. 너 같은 자식 없어, 부모의 말이었다. 민준은 무너졌다. 완전히. 수지는 병원에 입원했다. 정신적 쇼크. 나는 방문했다. 왜 왔어? 그녀가 물었다. 보러. 그녀의 눈에 증오가 보였다. 이게 내 복수야. 만족감이 스쳤다. 하지만 공허가 더 컸다. 내 안의 충돌이 폭발했다. 멈춰. 이게 내가 된 거야. 밤에 나는 과거를 회상했다. 수진과의 첫 만남. 민준과의 우정. 모두 사라졌어. 내 탓에, 아니, 그들 탓에. 아이들과의 시간이 나를 구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을 키웠다. 아이들이 내 복수를 알면 그 생각이 공포였다. 민준의 마지막. 그는 사라졌다. 행방불명. 소문이 돌았다. 자살일까? 나는 모른다. 하지만 내 손이 더러워졌다. 이게 끝이야, 물었다. 아니. 수지는 퇴원했다. 그녀는 나에게 왔다. 끝내자,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 아니. 아직. 내 마음이 찢어졌다. 너 괴물이야, 인정했다. 하지만 그 인정이 나를 더 앞으로 밀었다. 민준의 실종이 뉴스가 됐다. 경찰이 조사했다. 나는 용의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불안했다. 내가 한 짓이야, 자책했다. 밤에 꿈에서 민준이 나타났다. 왜? 물었다. 깨어나서 땀이 흘렀다. 수지는 변했다. 그녀는 강해지려 했다. 새 직장을 찾았다. 하지만 나는 막았다. 그녀의 과거를 퍼뜨렸다. 그녀는 다시 무너졌다. 너 없이 못 살아, 이 그녀가 말했다. 그 말이 역설적이었다. 이게 사랑이었나? 과거가 떠올랐다. 아이들이 물었다. 아저씨, 민준, 어디 갔어? 나는 대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내 가슴이 아팠다. 아이들에게 미안해, 죄책감이 커졌다. 하지만 복수가 멈추지 않았다. 수진의 절망이 절정에 달했다. 그녀는 나에게 애원했다. 용서해. 돌아갈게, 나는 말했다. 늦었어. 그녀의 눈물이 진짜였다. 이제 만족해, 물었다. 아니. 오히려 고통이 커졌다. 내 안에 괴물이 깨어났다. 끝내. 그녀를 하지만 인간성이 막았다. 멈춰. 갈등이 극에 달했다. 민준의 시체가 발견됐다. 자살. 쪽지. 미안해, 이 극에 나를 무너뜨렸다. 내 탓이야, 인정했다. 울었다. 오랜만에. 수지는 그 소식을 듣고 무너졌다. 병원에 다시. 나는 방문했다. 너 때문이야, 의 그녀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 이 복수가 뭐야? 파괴일 뿐.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들이 먼저. 아이들과의 삶이 시작됐다. 하지만 그림자가 따라왔다. 너 행복할 자격 있어? 수진의 마지막 방문. 그녀는 약해졌다. 아이들 봐줄게, 이 말했다. 나는 거절했다. 필요 없어.
그녀는 떠났다. 영원히. 내 삶은 안정됐다. 새 직장, 아이들. 하지만 밤에 고통이 왔다. 민준의 죽음, 수진의 몰락 내 손에 자책했다. 아이들이 웃었다. 아빠 행복해? 물었다. 나는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 행복. 그게 뭐지?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나도 끝났다. 이게 승리야, 아니면 패배. 정말 내가 이겼을까?